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매거진입니다. 최근 이상고온으로 때이른 봄꽃이 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피는 꽃 중에는 이 한겨울이 제철인 꽃도 있습니다. 바로 애기동백이라 불리는 꽃이 이 전남 신안 아패도에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오선열 기자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산자락이 애기동백꽃으로 가득합니다. 빨간 꽃과 하얀 꽃, 분홍색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 동백꽃 진짜 이쁘다. 전남 신안 아패도에 애기동백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전국 최대 애기동백 군락지인 이곳 분재공원에는 애기동백 망구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공원 탐방로 2km 구간은 꽃길로 변했습니다. 관람객들 표정도 애기동백처럼 활짝 펴졌습니다. 산책 코스가 너무 예뻤고요. 또 걸어오는 길에 운동도 되는 겸 빨간 꽃이 너무 예뻐서. 일반 동백은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는 3월에 꽃이 핍니다. 애기동백은 8에서 10도 정도 기온이면 꽃이 핍니다. 신안 지역은 겨울철 최고 기온이 8에서 10도라 1월에 애기동백이 절정을 이룹니다. 영상이 보니까 완전히 뭐 여기 오니까 봄날이나 마찬가지네. 그래도 이게 자연 조화와 좀 더불어 가지고 동백꽃도 좀 이쁘고. 선 바닷가스로 이 동백류가 더 활성화, 더 잘 자라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피고 지고 해서 그렇게 장기간 개화가 되어 있습니다. 애기동백은 나무마다 꽃 10여 송이가 석 달 동안 차례로 피어납니다. 애기동백꽃 1,004만 송이가 펼치는 한겨울 꽃의 향연은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또 전북 내장산은 이 가을철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 내장산 일대가 요즘 같은 겨울밤에는 이 비치로 만든 단풍이 물든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 선을 보인 내장산 단풍 겨울빛 축제 현장은 박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기슭에 어둠이 내리자 알록달록 반짝이는 불빛이 산자락을 물들입니다. 단풍나무에는 단풍잎 대신 LED 조명이 줄줄이 매달렸습니다. LED 조명으로 만든 길은 내장사 입구 1주문부터 400m 가까이 이어집니다. 겨울 계곡물 흐르는 물소리에 별이 빛나는 것 같고 그 아름다운 이 여러 가지 색깔로 불빛이 반짝이니까. 내장산 단풍 겨울빛 축제 현장입니다. 정읍 씨는 겨울철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을 들여 빛터널과 별빛 정원 등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이름난 내장산의 가을 단풍을 LED 조명빛으로 재현했습니다. 빛 때문에 좀 따뜻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이 되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와요. 따뜻한 분위기로. 정읍 씨는 올해 처음 개최한 내장산 단풍 겨울빛 축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좀 더 깊은 고민에서 검토를 좀 통해서 그 비축제를 좀 더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장산 단풍 겨울빛 축제는 정읍 내장사 1주문 일대에서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이번 주말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특산물 업체들은 설 대목 준비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 마른 멸치의 50%를 생산하는 통영에서도 이 출하 작업을 하는 어민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풍 건조기에 말린 멸치가 쏟아져 나오고 멸치를 크기에 따라 나눕니다. 조그마한 이물질도 없게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선별 작업을 거친 멸치는 상자에 담겨 바로 경매로 넘어갑니다. 전국 마른 멸치의 50%가량이 통영 멸치 공연망 수협을 거쳐 생산됩니다. 남해안은 청정 해역에 난류와 한류가 만나 플랑크톤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멸치가 적당하게 살이 붙은 것이 특징입니다. 멸치 공연망 수협은 다른 지역과 달리 탐조선과 본선, 가공선과 운반선 등 대6척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합니다.
이 때문에 멸치를 잡으면 3, 4일 만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온선에서 잡아가지고 가공선에서 삶아가지고 운반선에서 육지로 이동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좋고 통영 멸치 위판액은 2018년 1,167억 원에서 지난해 88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올라 멸치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멸치 권연망 수협은 어민 수익 향상을 위해 영양바와 멸치가루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전시 박람회를 중심으로 한 일명 마이스 산업은 요즘 고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의 제3전시장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이 4년 후인 2024년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에서 22번째 규모의 국제전시장으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경기 일산 킨텍스 전시장입니다. 그동안 바로 옆 공터의 제3전시장 조성을 추진했지만 예비 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잠실에 추진 중인 제2코엑스와 수요가 분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킨텍스 주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이 착공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또 주변의 방송영상 밸리 등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제3전시장 건립 계획은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코트라가 공동 출자해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산업의 방향도 역시 문화, 전시, 이벤트 그리고 기술혁명의 시대로 가게 될 텐데 저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산업의 영역이 아마 콘텐츠 산업이 되지 않겠냐. 킨텍스 제3전시장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시장 면적은 7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9개 크기입니다. 기존 1, 2 전시장과 합하면 세계에서 22번째 규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이 충북 제천시는 이 겨울 날씨가 시베리아만큼 추워서 제베리아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런 제천시가 이 추운 날씨를 이용한 겨울 축제를 만들어서 사계절 관광도시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이상천 제천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 시즌2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일단 겨울 벚꽃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겨울 벚꽃 축제는 우리 제천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벚꽃이 피는 지역이고 4월 한 중순경에 벚꽃 축제를 하는데 지금 역발상으로 겨울에 피는 벚꽃 LED로 시작을 했는데 한 20일 만에 한 35만 명이 다녀갔고요. 또 이거 겨울왕국 페스티벌 안에 의림지 일원에서 하는 얼음 축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 11일 날, 1월 11일 날 개막을 해서 일요일 날 또 알번 마라톤 대회 하고 이러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에 한 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총 한 55만 명 이상 들어왔고요. 삭막한 제천의 겨울을 외부인들이 북적대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 보자라는 큰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월 27일까지 이렇게 합니다. 예. 철도 중심으로 발전했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유동인구의 왕래가 많았고 옛날에 이러면서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짜고 칼칼한 음식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다만 제천 음식이 맛있는데 뭐 뚜렷하게 뭐가 맛있냐 뚜렷하게 춘천의 닭갈비 마냥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채락이라는 제천의 약초의 도시니 약채락이라는 음식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주대학교 어떤 실사단을 구성해서 제천의 맛있는 음식점 35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5개를 중심으로 해서 제천의 맛있는 도시를 알리고 또 그 제천 요새 음식 관광 트렌드가 어디 보는 거에서 이제 음식 먹는 거에 관광이 바뀌잖아요.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미식 도시 선포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나 뭐 이런 뭐 전남 이쪽에 바다를 중심으로 한 미식이라면 제천은 약채 그 산간 내륙의 약초와
그런 몸에 좋은 그러한 음식을 위주로 해서 예, 제천의 최고 중심 지역이 이제 그 동명초등학교라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딴 곳으로 가고 현재 빈 공간으로 한 5,000평이 아주 핵심적인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그 담장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그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여름에는 물놀이장, 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또 제천에 하는 국제음악영화제라든지 한방바이오박람회, 또는 올해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정원박람회 이런 걸 지속적으로 도심에서 개최하면서 도심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었고 상당한 성공을 거둬서 도심에 사람이 들어오는 어떤 효과를 이래 얻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그 제천에 세명대학교가 있는데 세명대학교랑 저희들이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그 자리에다가 동명초등 자리에다가 시에서 문화예술의 전당을 오랫동안 좀 굉장히 갑론을박했는데 걷다가 문화예술의 전당 올해 착공하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일진글로벌이라고 우리나라 그 자동차 베어링 만드는 전 세계의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는 엄청 큰 회사인데 일진글로벌이 저희 제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투자를 1,500억 원 추가 투자를 받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한 7개 기업에 저희들이 6,070억 원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천 제3산단은 지금 뭐 제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 있습니다. 제천 평택간 고속도로 개통됨으로써 물류항을 확보했고 또 올해 6월에 완공되는 중앙선 철도 복선호가 완공돼서 지금 제천서 청량리까지 한 2시간 20-30분 걸렸습니다. 이제 58분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 미니 복합타운이라고 해서 근로자들 주거 여건도 만들어져 스탠바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3산단이 2021년도 완공을 동시에 저희들이 입주업체도 다 유치하려고 저희 노력하고 있고요. 지역화폐를 쓰는 분 그 수요층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는 최소한 한 3만 명 정도가 지역화폐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임산부 출산지원금 주는 것도 조례를 바꿔서 1,400명한테 지역화폐를 주고 뭐 시에서 돈 주는 거는 가능하면 지역화폐를 줘서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쓰여져서 지역이 부가 외부로 유치를 안 되도록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전부를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에 돈이 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